다음 중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우리 비율이라고 하면 소수거나 분수로 표현해야겠죠. 따라서 1번입니다. 각기능과 각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사각불의 옆면의 모양은 즉 사각형이다. 사각불이죠. 옆면은 유의등변 삼각형입니다. 칠각불의 면의 수는 밑면의 변수의 2배이다. 뿔입니다. 면수는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육각균형의 모서리 수와 꼭점의 수의 합은 30개다. 육각균형의 모서리는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6, 38. 꼭점은 곱하기 2니까 6, 12. 30개 맞네요. 사각기둥의 두 밑면은 서로 수직이고 합동이다. 서로 수직이 아니고 서로 평행한 거죠. 오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오각기둥의 꼭지점 수보다 많다. 오각불의 모서리 수는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10. 꼭지점의 수는 5 곱하기 2니까 10 같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 3번이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다음은 민준의 학교 6학년 학생 300명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해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이 띠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프리지아를 좋아한다. 맞죠?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은 60명이다.
장미가 20%니까 300명에 20%, 60명 맞네요.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와 국화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합하면 전체 35%다. 해바라기가 25%, 국화가 10%니까 35% 맞죠. 프리지아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30명이 더 많다. 프리지아를 구해야겠죠. 프리지아는 30%니까 300명에 30%. 프리지아는 90명, 장미보다 70명이 더 많죠. 이제 장미가 60명이었죠. 그러면 90 빼기 60이니까 30 맞네요. 수국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국화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3분의 2배다. 수국을 좋아하는 학생이 15%, 10%는 국화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네모. 따라서 네모는 15 나누기 10이니까 10분의 15, 5, 20, 5, 35, 2분의 3배죠. 따라서 틀린 건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점궤도로 만든 직립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1일 거고 여기도 11일 거고, 그러면 30에서 21을 빼면 여기가 8이겠네요. 그럼 여기도 8일 거고요. 이게 11이니까 여기가 11, 16 빼기 11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따라서 넓이를 구하면 밑변 넓이는 8 곱하기 11, 이 두 개 있고, 옆 넓이는 여기가 옆 넓이니까 가로가 11, 8, 11, 8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19 곱하기 38, 높이는 5, 이러면 건널비가 되겠죠. 따라서 88 곱하기 더하기 5, 8에 40, 5, 35, 8이 16, 16. 따라서 건널비는 366, 2번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와 9분의 2인 정육각형과 둘레가 같은 정오각형이 있다. 이 정오각형의 한 변 길이는 몇 cm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와 9분의 2인 정육각형의 둘레였습니다. 따라서 2와 9분의 2 곱하기 6이 정육각형의 둘레네요. 이거랑 같은 정오각형이 있대요. 이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그랬으니까 정오각형의 한 변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계산만 하면 되고요. 9이 18 더하기 20 곱하기 6은 네모 곱하기 5, 약분되고 3, 3, 9, 3, 2, 6, 따라서 3분의 42 네모 곱하기 5. 따라서 네모는 3분의 40을 5로 나누면 되니까 역수하면 5, 8에 40, 3분의 8. 따라서 1과 3분의 2와 3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번. 작년에 어떤 빵 6개의 가격이 19,500원이었는데 올해는 5개의 가격이 17,550원이다. 올해 빵 1개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몇 퍼센트 오른 것인가? 1개의 가격을 구해야겠네요. 빵 6개의 가격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작년 빵 1개의 가격,
6, 3, 18, 1 남고 6, 2, 12, 3 남고 6, 5, 30. 작년 빵 한 개의 가격이 3,250원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빵 한 개의 가격을 이제 구해야겠죠. 17,550원이었고 이게 5개였죠. 5, 35, 2 남고 5, 25, 5, 1, 5. 3,510원입니다. 오른 가격 구하면 원래 가격분에 오른 가격 260원이 올랐네요.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오른 퍼센트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8% 오른 거네요. 1번. 동안 빠르기로 A 비행기는 7시간 동안 50.47km를 가고 B 비행기는 11시간 동안 53.35km를 간다. 두 비행기가 같은 곳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면 1시간 동안 어느 비행기가 몇 킬로미터 더 멀리 가는가?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선 A 비행기 7시간 동안 50.47이라면 50.47을 7로 나누면 되겠죠. 7, 7에 49, 1 남고 7이 14, 7이는 7. 1시간 동안 7.21km를 날아가네요. B 비행기 11시간 동안 53.3으로 가는 거니까 53.35를 11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53.35 나누기 11 1시간 동안 4.85를 날아가네요. 우리가 구할 문제는 1시간 동안 어느 비행기가 얼마 더 가냐 라고 했으므로 7.21에서 4.85를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1시간 동안 멀리 가는 비행기는 A 비행기고 2.36 더 갑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다음은 정인의 학교 학생들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학생을 조사해 나타낸 그래프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체 학생 수가 1600명이고 반려동물을 한 마리씩 기른다고 할 때 사모예드를 기르는 학생은 몇 명인가? 우선 사모예드라는 것은 강아지죠, 강아지. 따라서 전체 학생 수에서 강아지를 구하는 학생 수를 구해야 되니까 1600명에서 강아지 100분의 52.5 하면 되고
그 중에서 또 사모예드를 구하는 학생 수니까 우리 퍼센트를 또 구해야겠네요. 포메리안 35, 비숑 65 합치면 60, F들 80, 기타 5가 있으니까 전체 85. 따라서 사모예드는 15%네요. 지금 곱하기 100분의 15 하면 나오는 거겠죠. 계산하면 00, 5, 35, 5, 20, 4, 5, 20, 4, 46, 5, 6, 5, 25. 이제 끝났죠? 4 곱하기 10.5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4, 5, 20, 4, 0, 0, 2, 4, 1은 4. 점 곱하기 3, 3, 2, 6, 3, 4, 12. 따라서 126명이 강아지이면서 사모예드를 기르는 겁니다. 답은 2번. 마름모 가와 사다리꼴 나의 넓이가 같을 때 사다리꼴 나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가? 식을 잘 쓰면 되겠죠. 넓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둘이 같은 거죠. 넓이 구하는 식을 쓰면 되겠네. 마름모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이니까 한 대각선이 7.9의 2배, 9, 28, 74, 15, 15.8. 다른 대각선은 3, 2, 6, 6, 2, 12, 12.6. 따라서 15.8 곱하기 12.6 곱하기 2분의 1은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를 모르니까 네모 곱하기 2분의 1 형태가 하면 되겠죠. 이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수가 있으면 지울 수 있죠. 다른 건 없으니까 계산해야겠네요. 그러면 158이랑 126, (199.08) 따라서 높이는 199.08을 18로 나누면 되겠네. 따라서 11.06입니다. 답은 4번. 효주와 유정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 7일 동안 유정이 혼자 전체의 12분의 7을 하였고 나머지의 일을 효주와 함께 하여 끝냈다. 일을 끝내는데 9일이 걸렸을 때 전체 일을 효주 혼자 하여 끝내려면 며칠 걸리겠는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효중이와 유정이가 각각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알아야죠. 효주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우리 네모라고 하고 유정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세모라고 해봅시다. 처음 7일 동안 유정이 혼자 이만큼을 했죠. 따라서 유정이 혼자 7일 동안 하면 그 일이 12분의 7만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의 일은 효주랑 함께 했습니다. 효주랑 유정이가 함께 일을 하고
9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틀 같이 한 거죠. 이틀 같이 일을 하면 처음에 유종이가 12분의 7을 했으니까 남은 일 12분의 5를 함께 해서 끝내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유종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모는 12분의 7 곱하기 7분의 1로 하면 되죠. 따라서 유정이는 12분의 1씩 일을 합니다. 이걸 다시 여기 집어넣으면 즉 효주는 8분의 1씩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전체 일을 효주 혼자 일을 하면이죠. 따라서 하루에 8분의 1씩 일을 하므로 8일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답은 1번. 우각계둥에서 한 밑면에 각 꼭지점을 포함하는 삼각부를 모두 잘라 다음과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 이 입체 도형의 면의 수, 모서리 수, 꼭점수의 합은 몇 개인가? 우선 면수 먼저 구하면 원래 면수는 우각기둥이니까 5 더하기 2인데 위에서 삼각뿔 모양으로 잘라냈죠. 따라서 새로 생긴 면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새로 생기는 면들이죠. 따라서 더하기 5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모서리수. 모서리는 5 곱하기 3인데 역시 새로 생긴 모서리가 있죠. 여기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잘린 부분이 총 5개인데 모서리가 3개씩 더 생겼죠. 따라서 15 더하기 15 30이네요. 다음 꼭지점. 꼭점은 5 곱하기 2인데 지금 꼭지점을 잘라냈기 때문에 원래 꼭점이 이렇게 있었죠. 잘라내면 2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5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모두의 합은 62개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길이가 네모인 색 테이프 25장을 3.2씩 겹쳐 한 줄로 이어 붙였더니 전체 길이가 717.2cm가 되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얼마입니까? 우선 네모 길이가 25장이고요. 3.2씩 겹쳤으니까 3.2씩 겹친 부분은 24군데죠. 그랬더니 길이가 777.2다 하면 되는 거고요. 차근차근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제 854를 20으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네모는 34.16이었습니다. 답은 5번. 입체도형 가의 부피는 입체도형 나의 부피 몇 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가? 우선 가부피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정육면체에서 빈 공간을 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먼저 직육면체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정육면체, 따라서 15, 15는 225 곱하기 15, 5, 25, 5, 20, 5, 20 3375에서 500이랑 125를 빼겠네요. 그래서 2750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부피는 역시 전체 부피에서 여기가 7이니까 13 높이 7 아니 가로 7 높이 14 그래서 빈 공간 가로 7 세로 3 높이 3 가로 7 세로 7 높이 3 똑같은 게 2개. 7, 3, 21, 7, 7, 91 곱하기 14 7, 7에 49, 3, 2, 6 91 곱하기 14 980이네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거는 몇 배인지죠. 가의 부피는 나의 부피의 몇 배냐. 따라서 배는 가 나누기 나. 따라서 2750 나누기 980 00은 지울 수 있고 275를 98로 나누면 되죠. 6이니까 '할 필요 없죠. 2.806이 나오는데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2.81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밑변이 13과 3분의 1cm, 높이가 12와 5분의 4cm인 삼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작은 삼각형 16개로 나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라. 자,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 넓이죠. 근데 이것은 16개 중에 3개니까 곱하기 16분의 3만큼의 크기야 라고 식을 쓰면 되겠네요. 가분수로 고치면 339, 39 더하기 1, 40 12 곱하기 5는 60, 60 더하기 4, 64 그리고 약분을 하시면 좀 더 편해지겠죠.
따라서 8 곱하기 2만 남았으니까 8이 16, 넓이는 16입니다. 주어는 전체 쪽수가 840쪽인 역사책을 읽는데 첫째 날은 전체의 7분의 3을 읽었고 둘째 날은 나머지의 35%를 읽었고 셋째 날은 102쪽을 읽었다. 주어가 역사책을 3일 동안 읽고 남은 쪽수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라. 첫날 읽은 책 840쪽에서 7분의 3을 읽었죠. 따라서 360쪽을 첫날 읽었네요. 둘째 날 840쪽에서 먼저 첫째 날 읽은 쪽을 빼야 그게 남은 쪽이죠. 이거의 35%니까 100분의 35를 읽은 거네요. 따라서 계산하면 168쪽을 둘째 날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102쪽을 읽었죠. 우린 남은 쪽수를 구할 거니까 남은 쪽수는 전체 840에서 첫째 날 360을 읽고 둘째 날 168쪽을 읽었고 셋째 날 102쪽을 읽었죠. 읽은 쪽수를 빼주면 되겠죠. 남은 쪽수는 210쪽을 남았네요. 우리가 구할 건 남은 쪽수는 전체 몇 %니 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840쪽 중에 남은 쪽수는 210쪽이고 곱하기 100 하면 %가 나오죠. 따라서 25%입니다. 다음 그림은 밑변이 26인 평행사변형을 두 부분 기역과 니은으로 나눈 것이다. 니은의 넓이에 대한 기역의 넓이의 비율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P분의 Q일 때 다음 시의 값을 구하라. 밑변이 26이니까 여기는 10, 여기는 26에서 18을 빼면 되죠. 8이 되죠. 따라서 우선 기역 넓이를 구하면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2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네모니까 12 곱하기 네모 형태가 되네요. 니은 넓이 니은은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2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네모 14 곱하기 네모 형태가 되네요. 이제 B를 구하면 니은 넓이에 대한 기역 넓이니까 기역 대 니은이죠. 기역 넓이가 12 곱하기 네모였고 니은 넓이가 14 곱하기 네모였습니다. 우리 B에서는 같은 숫자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같이 네모로 나누면 이렇게 네모로 나누면 네모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즉 12대 14가 되고 다시 2로 나누면 2, 6, 12, 27에 14 이걸 분수로 쓰면 7분의 6이 되죠. 즉
P는 7, Q는 6이 되네요. 10 곱하기 7 더하기 6이므로 70 더하기 6, 따라서 76이 됩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육면체가 있다. 이 정육면체의 밑면의 가로를 2배, 세로를 3배로 늘리면 건너비는 몇 제곱 센티미터 나는지 구하라. 우선 처음 건너비를 구해야겠죠. 처음 건너비는 한면 넓이 곱하기 6 하면 되죠.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216 제곱 센티미터네요. 그 다음에 늘린 직육면체죠. 가로를 2배, 세로를 3배 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로가 12, 세로가 18, 높이가 6. 따라서 밑넓이 먼저 구하면 18 곱하기 12가 위아래 2개. 옆넓이는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12 더하기 18, 30, 30의 2배, 60 곱하기 높이. 18 곱하기 12를 하면 8, 26, 216, 6, 6에 36. 792가 나오네요. 따라서 늘어난 건널비를 구하면 792에서 216을 빼보면 되죠. 따라서 늘어난 건널비는 57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 다화정의 수 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의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한다. 몫이 가장 클 때와 몫이 가장 작을 때 나눗셈의 몫의 합을 A라 할 때 100 곱하기 A 값을 구하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게 몫이 가장 클 때네요. 몫이 가장 크려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나누면 되니까 소수 세 자릿수라면 9.754 나누기 2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4.877이 나오네요. 이번에 몫이 가장 작을 때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로 나누면 되겠죠. 가장 작은 수는 2.457 나누기 가장 큰 수. 9이 18, 9에 6이 남고 6에 54, 7에 63, 67에 63 이 남고 9367 되겠네요. 0.273이 나오죠. 그 몫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몫을 합하면 5.15, 이 5.15를 A라 한다 했죠. 따라서 100 곱하기 A는 100 곱하기 5.15이고 따라서 515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칸막이로 귀역 부분과 니은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갔다. 칸막이를 없애면 물의 높이는 몇 cm가 되는지 구하라. 결국 두 물에 칸막이를 없애면 합쳐지겠죠. 합쳐진 부피를 먼저 구합시다. 우선 기역의 부피 가로
가로가 70이니까 여기가 30이겠네. 따라서 30 곱하기 25 곱하기 높이가 35 355 326 750 525 735 355 7321 0이 되겠네요. 다음 니은 높이 가로 40 세로 25 높이가 14네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4이니까 14,000 칸막이를 없애면 둘이 합쳐지는 거죠. 26,250 더하기 14,000 자리를 잘 봐야 돼요. 4250이 됐네요. 이 부피는 합쳐진 거니까 밑넓이가 변하지 않죠. 가로 70 세로 25 그때 높이를 몰라요. 어쨌든 그 물의 부피는 4250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약분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영역 하나씩 지을 수 있고 7로 약분하면 7호 35 남고 7에 49 3 남고 7호 35 또 5로 나누면 5, 65 5, 6, 5, 65 5로 하면 5, 20 5, 35 따라서 네모는 23 높이는 23cm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어느 동물원을 나타낸 것이 그림이다. 각각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땅의 넓이를 길이를 30cm인 D 그래프로 나타낼 때 곰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이다. 이때 5 곱하기 네모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는 곰이 차지하는 길이를 구할 거니까 지금 이 곰이 살고 있는 넓이를 구해야겠네요. 우선 이 땅의 전체 넓이를 구합시다. 그럼 당연히 400 곱하기 750을 하면 전체 넓이겠죠. 4, 5, 20, 4, 7에 28, 30에 0, 3개가 되겠네요. 30만. 그리고 이제 곰만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여기까지가 120 더하기 90이니까 210 여기가 360 따라서 곰의 가로의 길이는 750에서 210과 360을 더해 빼야겠죠. 이제 곰의 세로 길이를 구해야겠죠. 우선은 이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이 길이랑 400에서 330을 빼면 되니까 70 그리고 400에서 280을 빼면 나오니까 120 따라서 곰의 가로 길이는 400에서 120이랑 70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곰이 살고 있는 넓이는 가로 180, 세로 210 210
이걸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니까 비율만 알면 되는 거죠. 비율은 전체 30만 중에 37,800을 쓰고 있는 거고, 사무약분하면 즉 비율이 0.126을 받네요. 즉 30cm에 0.126을 하면 되죠. 3, 6, 18, 3, 2, 6, 7, 3, 1은 3, 0 하나 붙고 점 3개 붙고 그래서 3.78입니다. 이게 네모고요. 우리는 50 곱하기 네모를 구할 거니까 50 곱하기 네모는 50 곱하기 3.78, 따라서 5, 8에 40, 5, 7에 35, 39, 5, 35, 18에 0 하나, 점 2개, 189를 나타내네요. 한 모서리 길이가 2m인 정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담긴 어느 액체는 하루가 지나면 부피가 전날 부피의 20%만큼 줄어든다. 어제 담겨있던 액체 부피가 5.8 세제곱미터였다면 오늘 남아있는 액체의 높이는 몇 cm가 되는지 구하라. 단 물통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육면체의 물통이죠. 한 길이가 2m였고요. 여기에 어떤 액체가 담겨 있었죠. 하루가 지나면 20%만큼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어제 부피가 5.8이었으니까 5.8에 하루가 지나면 20%가 사라져서 80%가 남겠죠. 남는 부피를 구할 거니까 따라서 5.8에 80%, 따라서 1.16 곱하기 4, 6, 4, 24, 4, 1은 4, 4.64 세제곱미터만큼 남아있겠네요. 이는 높이를 구하라 했고요. 따라서 가로가 2, 세로가 2,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게 4.64가 돼야 되죠. 약분으로 하면 2, 2, 3, 6, 2, 4, 또 2로 하면 1, 1, 2, 6, 12. 따라서 네모는 1.16 미터죠. 그런데 미터가 아니고 센치로 구해야 되니까 센치로 바꾸면 116 센티미터가 되네요. 쌓기나무 64개를 모두 사용하여 사각기둥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 보기는 쌓기나무 2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사각기둥이다. 이와 같이 높이가 다른 것은 다른 모양이고 밑면의 가로와 세로가 바뀐 건 같은 모양일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사각기둥은 몇 개인지 구하여라. 결국 쌓기나무가 64개가 되고 사각기둥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64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높이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가로 세로를 한 덩어리로 봅시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럼 높이가 1일 때 가로 세로는 64, 높이가 2일 때 32, 높이가 3이 없고 4일 때는 4, 6, 24, 5일 때 없고 6일 때 없고 6일 때 없고 7일 때 없고 8일 때는 8, 8에 64인 경우네요. 반대로 이제 높이가 16일 때는 4, 32일 때는 2, 64일 때는 1인 경우가 되겠죠. 높이가 다르면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높이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높이가 1이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64가 나와야 돼요. 곱해서 64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하면 되겠죠. 곱해서 6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곱하기 64인 경우, 2 곱하기 32, 3 없고 4 곱하기 16, 8 곱하기 8,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은 밑면에 가로와 세로가 바뀐 건 같은 모양으로 본다 했으니까 16 곱하기 4, 얘는 같은 모양이니까 더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높이 1 끝났고, 높이가 2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32가 나와야 되고, 32가 나올 수 있는 곱은 1 곱하기 32, 2 곱하기 16, 3 없고 4, 8에 32. 더 없죠. 세 가지. 이번엔 높이가 4인 경우,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는 16이어야 하고,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세 가지. 높이가 5인 경우, 높이가 8인 경우, 높이는 지금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8이 나와야 되는 거고, 1 곱하기 8, 2 곱하기 4, 두 개밖에 없죠. 높이가 16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4여야 하고, 1 곱하기 4, 2 곱하기 2밖에 없네요. 이번엔 높이가 32인 경우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2여야 하고, 얘는 1 곱하기 2밖에 없다. 그 다음에 높이가 64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1이어야 하고, 곱해서 1 나올 수 있는 건 1 곱하기 1밖에 없네요. 자, 다 했죠 이제. 따라서 높이가 1일 때 나오는 강아지는 4가지, 높이가 2일 때 3가지, 높이가 4일 때 3가지, 높이가 8일 때 2가지, 높이가 16일 때 2가지, 높이가 32일 때 1가지, 높이가 64일 때 1가지. 따라서 7 더하기 5 더하기 4, 따라서 12 더하기 4니까 16, 모두 16가지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밑면이 가로가 7이고 세로가 9인 직사각형이고, 겉넓이가 526보다 크고 720보다 작은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의 높이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 선생님이 겉넓이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밑넓이 2개랑 옆넓이를 합치는 식이라 그랬죠. 우선 밑넓이가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는 7 곱하기 9가 2개니까 곱하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죠. 7 더하기 9, 16 곱하기 32, 32 곱하기 높이, 높이를 네모날게요. 얘가 526보다 크고 72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먼저 하면 9, 7에 3 곱하기 더하기 32 곱하기 네모, 3, 2, 6, 6, 2, 12 더하기 32 곱하기 네모가 되네. 즉 얘가 여기 4이니까 526보다는 크고 726보다 작아야 돼요. 이때
모든 곳에 126을 뺄 수가 있죠. 빼기 126을 우선 해보면 좀 식이 간단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400, 600이 되겠네요. 양쪽을 다 4의 배수니까 4로 나누면 여긴 100, 4, 8에 32, 4, 1은 4, 2 남고 4, 5, 20. 2로 나누면 50, 이렇게 되겠죠? 또 4로 나누면 4분의 50, 4분의 75. 얘는 4, 1은 4, 4, 2, 8, 4분의 1, 4, 1은 4, 3 남고 4, 8에 32, 3 남네요. 즉 저 네모는 12와 4분의 1보다 크고 18과 4분의 3보다 작아야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13, 14, 15, 16, 17, 18까지 되네요.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건 6개입니다.